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구조를 분석했고, 등차 중항, 그 다음에 조화 중항까지에 대한 개념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구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인데, 자, 일단 보시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갈게.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인데 A1, A2, A3, 자, A4. 자, 이렇게 있다. 네, 6개를 썼지만 얘는 등차 수열에 대한 얘가 항이 짝수에 있다고 보시는 거야. 항이 짝수에 있다고 보시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장은 그냥 A라고 쓰셔도 괜찮지. 첫 번장은 A라고 쓸게. 그럼 두 번장은 첫 번장에다 한 개의 공차를 더하시면 될 거고, 얘는 첫 번장에다 두 개의 공차를 더하시면 될 거고. 헷갈릴까? 그냥 원 쓸까요? 이렇게? 얘는 첫 번장에다가 세 개의 공차를 더하시면 되고요. 얘는 첫 번장에 네 개의 공차. 얘는 첫 번장에 5개의 공차를 더하시면 될 거야. 근데 등차 수열에서 어떤 구조가 있나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얘하고 얘, 양 사이드의 대칭을 더해봐. 어떻게 돼? 그 합이 2A1에 플러스 5D가 되는 거 맞아요? 다시 한번 대칭적으로 내가 더해봤어.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를 더했더니 얘도 역시 2A1에 플러스 5D가 되지. 얘도 마지막으로 더했더니 얘도 2A1에 플러스 5D가 돼. 아, 등차 수열에서 항이 짝수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고. 아, 요 좌우 대칭의 합. 자, 좌우 대칭의 합. 걔를 우리는 이제부터 네모라고 부를게. 자, 좌우 대칭의 합이 있어. 좌우 대칭의 합. 그 좌우 대칭의 합이 네모야. 네모 곱하기. 자, 그럼 이 좌우 대칭의 합이 지금 네모라며. 네모. 자, 네모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3개. 다시 한번 얘 분석했더니 그 네모 좌우 대칭의 합에다 3인데 걔는 이거 맞아요? 2분의 6? 왜 이렇게 씁니까? 이 6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 6이 의미하는 게. 이게 항수야, 항수.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구조라고. 괜찮아요? 다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구조.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 이 네모가 뭐라고? 좌우 대칭의 합. 좌우 대칭의 합이야. 좌우 대칭의 합이면 우리는 얘를 무조건 네모라고 본다. 그럼 좌우 대칭의 합은 또 이런 특징이 있어.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지? 7.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지? 7.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지? 7. 이게 좌우 대칭의 합이라고. 좌우 대칭의 합은 첨자의 합도 똑같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에서 항이 짝수에 있는 상을 본 거야. 그럼 이번 시간은 두 번째로 자, A1, A2, 자, A3, A4, A5가 있다고 쳐보자. 이번에는 항이 홀수에 있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항이 홀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얘는 A1이 될 거고, 얘는 A1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얘는 A1 플러스 2D가 될 거고, 얘는 A1 플러스 3D, 자, A1 플러스 4D라고 일단 여러분이 만들 수는 있겠지. 똑같은 방식으로 좀 관찰해보고 싶은 거야. 얘는요, 2A1에 플러스 4D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 2A1에 플러스 4D가 되겠지.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잖아. 앞에서 얘기했던 좌우 대칭의 합이 얘가 네모인 거지, 네모. 네모야, 네모. 그럼 얘는 얘 왕따거든. 혼자 남았어. 그럼 얘랑 얘랑은 어떤 관계 있어? 요 놈에 대한 반쪽알이지, 얘가. 맞습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쓴다고 또. 좌우 대칭의 합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이 몇 개 있어요, 이번엔? 띠리릭 5개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써도 괜찮냐? 봐. 얘가 네모야. 얘가 네모야. 근데 얘는 네모의 반이야, 이렇게. 얘에 대한 절반이니까. 그럼 결국에 네모가 2.5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2.5개가 2분의 5라고. 썼더니 이 5가 뭐다? 역시 항수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항이 짝수계든 항이 홀수계든 관계없이 우리는 무조건 뭘 써도 괜찮다.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를 써도 괜찮다. 다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구조에서 항이 짝수계든 항이 홀수계든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는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를 쓰는 거야. 입에 배도록 연습하셔야 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구조는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야. 네모가 뭐라고? 좌우 대칭의 합이 네모라고. 좌우 대칭의 합. 좌우 대칭의 합이 네모야.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가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구조다. 됐죠? 자, 근데 독특하게 항이 홀수에 있을 때, 항이 홀수에 있을 때는 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봤더니 이런 게 있어. 얘 네모를 조금 더 분석해봤더니 얘가 지금 2A1에 플러스 4D예요. 약분을 쳐낼 수 있지, 이렇게. 그럼 저 앞에 있는 숫자 네모가 뭐가 됐어? 이제 2 떨어져 나가니까
A1 플러스 2D 곱하기 5가 되겠지. 근데 A1 플러스 2D 어서 봤던 건데 A1 플러스 2D 아까 왕따 됐던 애잖아. 이렇게 얘는 항이 홀수계 중에서 얘 중앙의 항이지. 중앙의 항이잖아. 중앙의 항 곱하기 항수를 쓰셔도 등차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고. 언제? 항이 홀수계 있을 때. 괜찮아? 이것도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 효과적이야.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등차수열이야. 네, 등차수열이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 값이 15야.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을 봤더니 등차수열인데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가 나왔어. 근데 그놈의 값이 15래. 항이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항이 홀수계면 우리는 중앙의 항 곱하기 항수가 결국에 15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고. 탁탁 쳐냈더니 A3이 얼마다? 3이다. 이런 구조로 여러분이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항이 홀수계 있을 때야. 짝수계든 홀수계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다?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라고.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 되겠습니까? 자, 우린 지금 첫 번째 등차수열에 대한 합의 구조에서 항이 홀수계든 짝수계든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그 구조 잘 봐두시고 항이 홀수계 있을 때는 그 홀수계만에서 독특하게 갖고 있는 성질 중앙의 항 곱하기 항수라는 특징도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 다시 갑니다. 자, 등차수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이 있어. 내가 지금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건데 몇 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지? 몇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지? 우린 얘를 뭐라고 쓴다? 합. 썸의 약자 S 쓴 다음에 n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쓴다고. SN. 자, SN이야, SN.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S4. S4.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지, 얘는. 맞습니까? 그럼 S3은 뭐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혹시 S4에서 S3을 빼면 뭐가 될까? 빼면 얘는 A4가 남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다음에서 써먹을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부른대. 자, SN이라고 부릅니다. 자, 갑니다.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에 의하면 양 사이드 대칭합, 좌우 대칭합이 네모래며. 얘가 네모일 수도 있고 얘가 네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편적으로 양 끝에 있는 값을 우리가 네모로 씁니다. 그럼 네모. 자, 네모 A1 플러스 AN이지. 곱하기 2분의 항이 지금 n개 있는 거지, 이렇게. 맞아? 이게 첫 번째 공식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공식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려고.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의하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왔다며. A1 플러스 n-1개에 대한 공차라고 나왔다며. 그러면 같이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2A1에 n-1d 곱하기 2분의 n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쓴다고. 2분의 n의 첫 번째 항에 대한 2배의 n-1d가 되는 거지. 2분의 n만 여기 위치만 좀 바꿔준 거야. 저건 그대로 쓴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공식. 다시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라는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 2분의 n에 왜 이렇게 된대? 다시 한번 써볼게. 암기하셔야 돼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중에 n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항이겠어. n개 초항에 대한 2배 n-1d라고 쓰시면 된다고. 이렇게. 괜찮겠어요? 연습. 내가 S10을 구해야 돼. 근데 아래에 있는 식의 구조로 쓰면 이거야. 2분의 항이 몇 개 있다고? 10개. 초항에 대한 2배 10개 마이너스 10개 마이너스 1이 9개 공차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써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등차수열에 대한 합의 구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 두 번째는 공식화된 틀이 있다. 그 공식화된 틀도 역시 여기서 나온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SN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요 식을 분석해 보자는 얘기야. 비교. AN이 교과서상에서는 첫 번째 항에 대한 n-1d라고 돼 있다며. 맞아? 그거 우리가 이렇게 분석했던 거 생각나시나? D의 n에 A1-D가 돼서 얘 n에 대한 1차식이면서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가 된다. 이런 얘기 지난번 시간에 했었죠. 맞습니까? 이런 방식대로 우리가 한번 또 분석해 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봐. 이거 한번 처리해 보고 갈게요. 자, 2분의
n 만나서 여기 만나니까 여기 dn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남는 애들 써봤더니 2a1에 마이너스 1에 대한 d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쓸게요. 2분의 d에 대한 n 제곱에 2분의 2a1에 마이너스 1에 대한 뭐 이렇게 d 이렇게 됐나봐. 이거 미안. 다시 한번 써주셔야겠다. 뭐 틀린 것 같은데? n이 여기 전해지니까 여기 n이지. dn이죠. 이렇게 여기 d의 n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결국에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 식을 잘 관찰해 보세요. 변하는 수는 n이거든. 얘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이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고 n에 대한 1차식이고 등차 수열에 대한 Sn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야. 조금 더 들어가 볼까?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문제를 딱 보시다가 Sn이 있는데 Sn이 이렇게 돼 있어.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돼 있다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야. 얘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오케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지 문제 푸는데 수월해집니다. 자, 다시 갈게요. 등차 수열에 대한 AN과 SN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 뒤쪽에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을 배울 거 아니야. 그때 이런 것들 모르시면 큰 코 다친다고 진짜로. 다시 봐. AN이 있는데 그 AN을 교과서상에서 이렇게 쓴대. 근데 그 교과서상에서 쓴 표현을 조금 더 해석했더니 N에 대한 1차식이 나왔어. 그게 등차 수열이라고. 어떤 문제에서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야.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SN이 있어. SN. 합이야. 합이 n에 대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래. 그럼 걔는 무조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됐죠?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였어. 일반항은. n제곱 2차 앞에 있는 개수는 뭘까? 공차의 반이지. 얘 공차의 반이다. 이것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을 문제에서 SN이라고 하는데 그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얘를 딱 보자마자 어떤 수열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으셔야 돼. 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야. 등차 등비를 꽉 잡으셔야 수열을 잘 할 수 있어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시된 SN. 얘는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면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뭐라고? 공차의 반조각이라고. 공차의 반띵. 맞지?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볼까?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맞죠? 자, 공차의 반이 1이래. 그럼 공차는 얼마야? 2가 되겠지. 이렇게. S1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S1. 첫 번째 항까지 합이야. S1은 무조건 첫 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그게 A1이거든?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이 일반항에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만드셔야겠지. 이렇게.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거지. 이 왔다리 갔다리 잘 하셔야 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잘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에는 수열 AN이 2n-3이야. 그럼 SN은 어떻게 되는가 찾는 게 SN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라고 이렇게. 공차의 반 1이 와야겠죠. 이게. S1 얼마야? S1 그건 A1이라며. A1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하려면 마이너스 2 되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 거지 지금 내가. 왔다리 갔다리 잘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이거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 그래 여러 가지 수열에서 여러분 허덕이지 않아. 자, 다시. 일반항이 있습니다. 그 일반항이요. 3n에 마이너스 4야. SN이 있습니다. 그놈이 2n제곱에 마이너스 5n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얘네 둘 다 공통적인 점이 있지. 공통점. 일반항인데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SN인데 n에 대한 2차식이잖아.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도 역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맞죠? 자, 그러면 얘 봐. 공차가 3.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실 거고. 얘에서 SN 한번 구해볼게. SN은 등차 수열이니까 SN은 어떻게 된다고?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이렇게. 됐죠? 공차에 대한 반이 여기 와야 되니까 여기 2분의 3.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 나오게 만드셔야 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 쓰시면 됩니다. 일단 몰라도 따라오셔야 돼. AN. 공차의 반이 2잖아. 공차의 반, 얘 공차의 반이라며. 최고차항에 대한 개수가 공차의 반이라며. 공차에 대한 반이 2니까 공차는 4가 되겠죠. 첫
첫 번째 항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이니까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 나오게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그렇지? 지금까지 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 쓰는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 자, SN이 있어요. 그 SN이 A의 N제곱에 B의 N에 상수항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렇게 뭐 있든 없든 관계없이. SN이 하여튼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지금 2차식이야. 이때 여러분은 일반 항을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 2가 앞으로 푹 떨어져. 2가 떨어져. 2, A에 N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1만 남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에서요. 2차항의 개수를 빼시면 얘가 역시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잘 몰랐던 사람을 위해서 여기다 공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2가 앞으로 훅 떨어져. 그럼 AN은 어떻게 된다고? 4N이 될 거잖아. 1승만 된다고. 얘에서 얘 빼. 그럼 그게 마이너스 7.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고. 됐죠? 꼭 기억하셔야 돼.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이걸 공식화시켜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다시 한번 강조. 등차 수열에 대한 AN과 SN을 꽉 잡지 못하면 진짜 수열에서 허덕이게 돼. 반드시 두 가지 내용 암기하셔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등차 수열의 SN, 합의 모양은 N에 대한 2차식이야. N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 최고차의 개수 절반이 공차의 반이다. 됐지? 상수항 없다. 여기까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지? 지금 내가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자,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반드시 정리하시고. 자, 거기 개념 6번을 보시면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이 나왔고요. 거기 1번과 2번이 나오는데 1번이 의미하는 바는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고 2번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이 교과서상에 나오는 요 식이다. 근데 우리는 그 식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한 거야. 반드시 아셔야 돼. 반드시. 이것만 진짜 꽉 잡고 있으면 등차 등비는 끝났다고. 등차는 진짜. 오케이? 자, 문제를 가서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문제 속에서 익혀야 될 이론도 있으니까 좀 조금 더 보도록 하죠. 14번. 자, 5번째 항이 10이고 이렇게 쓰는 표현이 이제 익숙하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걔를 기호로 한번 써볼게. 다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야. 걔 첫 번째 항부터 해서 10번째 항까지 합이래. 얘를 한 방에 뭐라고 쓸까? S? 10 이렇게 쓰시면 되지 뭐. 그 S10이 문제에서 115래. 이러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죠. 자, 갑니다. 조금 이제 생각하셔야 될 문제죠. 5번째 항이 10이다. 5번째 항이 10이면 우린 첫 번째 항에다 4개의 공차를 더하면 되는데 그 값이 지금 10인 거지. 이렇게. 자, S10이 나왔어. S10. 우리 뭐 지금 좌우 대칭 그런 거 숫자 하나도 모르잖아. 그럼 얘 봐. S10. 2분의 항이 10개 있어요. 첫 번째 항에 대한 2배 9개의 공차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셔야 돼. 이게 115라고. 그럼 어찌어찌 정리하잖아. 이거 쳐내고 5까지 여기 쳐내면 여기 23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2A1에 플러스 9D가 23이 됐어. 이거 뭐 할 것 같아 둘이? 연립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식까지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등차 수열에서 사용되는 이 공식도 뭐 계산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 자,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위에서 한번 해봤잖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걔 뭐라고 쓴다고? S10이지. 그 값이 100이네요. 자, 20번째 항까지 합. 2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다? 얘는 500이래요. 그때 문제가 원하는 것은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일단 15번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막대기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써볼 테니까 잘 기억해 보시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10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이제 연습을 한 거야. 2분의 항이 10개. 첫 번째 항에 대한 2배에 9개의 공차를 계산해 주시면 그 값이 100이 나온다. 그 말이지. 자, 두 번째 20번째 항까지. 2분의 항이 20개 있어요. 첫 번째 항에 대한 2배에 19개에 대한 공차를 계산했더니 그 값이 얼마가 나왔다? 500이 나왔다. 그 얘기지. 그러면 식을 잘 보시면 문자가 2개 있잖아. 식이 2개 있고. 얘 뭐 하면? 연립을 하겠지. 앞처럼. 연립을 하시면 S30을 구하는데 무리가 없지. S30은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항이 30개 있는 거지.
첫 번째 항에 대한 2배, 여기 29개에 대한 공차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 앞쪽에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는 전제로 가면 얘하고 얘가 문제 속에 등장해질 거 아니야. 이거 상추처리하시면 문제 정답은 오케이가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푸는 게 일단 일반적인 방법인데 뭔가 하나를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등차 수를 내가 한번 써볼게. 1, 2, 3, 4, 5, 6, 7, 8, 9, 10. 여기 있어. 얘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맞죠? 자,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인데 내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야. 첫 번째, 자, 등간격으로 점프할 거야. 두 번째는 등간격으로 묶은 합을 계산해 볼 거야. 자, 첫 번째 등간격으로 내가 점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 볼까? 등간격으로 점프했어. 이렇게 등간격으로 점프했어. 자, 등간격으로 점프했어. 지금 체크되어 있는 숫자 무슨 수열이로는 잘 관찰해 봐. 등간격으로 점프해 있어. 자, 기존에 있던 수열 자체가 지금 등차 수열이야. 기존에 있던 수열 자체가 지금 등차 수열이잖아. 그 등차 수열에서 등간격으로 점프했어. 내가 탁탁탁 점프했어. 그게 무슨 수열 돼? 역시 등차 수열 되겠지. 맞습니까? 2, 5, 8, 11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두 번째 상황 또 한번 볼까? 등간격으로 묶은 합을 보세요. 등간격으로 묶은 합을 한번 볼까? 내가 임의적으로 그냥 3개씩 묶어볼게. 이렇게 3개씩 묶어보자. 이렇게. 그럼 얘 3개씩 묶은 합, 등간격끼리 묶은 합이야. 합 어떻게 돼? 6. 합 어떻게 되니? 15. 합 어떻게 되지? 24. 합 어떻게 돼? 34.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등간격으로 묶은 합, 이거 무슨 수열이나 한번 관찰해보자. 9. 차가 9죠? 차가 9자. 이거 역시 무슨 수야? 얘도 역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지. 등간격으로 묶은 합도 역시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등간격이야. 등간격입니다. 이런 성질을 만약에 아신다면 우리는 이 15번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어요. 얘 보시면 10, 20, 30 등간격이잖아. 그럼 나는 막대기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10, 20, 30. 자, 갑니다. S10 10번째 항까지 합이래. 그 값이 얼마다 지금? 100이래. 2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래요? 문제에서 500이래. 그 말은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400이 되겠지. 왜 앞쪽에 100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등간격 10개 묶었어. 여기 10개 묶었어. 여기 10개 묶었어. 이 파란색 덩어리 합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된다. 얘가 되면서 얼마 더해졌어? 300. 얘에서 300 더하면 여기 얼마지? 700이 되겠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3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합 계산하시면 답은 1200이 정답이 되겠지. 괜찮아요? 등간격, 막대기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16번. 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16번 문제 역시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16번 문제. 첫 번째 항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5고요. 공차가 3분의 2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자, 합이 최소가 되는 것에 진하게 밑줄 치세요. 합이 최소가 되는 것. 쫙 밑줄 치시는 거야. 자, 합이 최소가 된다.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니까 그때 그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냐가 질문이야. 자, 봐. 합이 최소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합이 최소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 뭐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7,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뭐 2, 뭐 5 이렇게 됐어. 이거 등차 수열이야. 나 그냥 얘로 임의적으로 든 거야. 얘 보시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 더하잖아. 그럼 합이 점점 줄어들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금 숫자가 좀 작아지잖아. 음수만 더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양수가 나오는 순간 이제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지. 다시 올라가잖아. 그럼 합이 가장 작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 밑줄 친 부분에 이렇게 쓰시는 거야. 양수항 나오기 전까지 라고 쓰시는 거예요. 양수항 나오기 전까지 더하면 그 값은 무조건 합이 최소가 되는 거지. 왜? 음수만 더하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다시 합이 최소가 되는 것 양수항 나오기 전까지야. 그러면 다른 문제 속에 또 적용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 합이 최대가 되는 것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합이 최대가 되는 것. 얘는
음수항 나오기 전까지만 더해주시면 된다고. 왜? 양수 애들 다 더한다고, 앞에 거. 음수항 나오기 전까지 다 더해주시면 합이 최대가 될 거 아니야. 이런 표현들에 여기는 최대한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문제 다시 갈게요. 자, 지금 문제 속에서는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라고 첫 번째 항하고 지금 공차가 등장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일반항 한 방에 뽑을 수 있지? 일반항은요, n에 대한 1차식이래. 근데 그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래, 이렇게. 근데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7이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일반항이야. 근데 우리 목표는 양수항 나오기 전까지잖아. 그럼 얘 언제 양수 나오니? 물어보는 거지. 자, 3분의 2n에 넘어가서 3분의 17이 될 거고요. 3 쳐내고 n값을 처리하시면 여기는 8.5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수열은 무조건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한다며. 몇 번장이야? 몇 번장에서 양수가 나온다? 9번장이지. 9번장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말은 몇 번장까지 더하면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8번장까지만 더하시면 합이 최소가 된다, 그 말이지? 8번장까지 합이 최소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두 가지였지? 첫 번째는 몇 항까지입니까? 8번장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최소값 S8 구하시라는 얘기지? 2분의 8의 초항에 대한 2배 7개 공차. 초항 나왔고 공차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정답이 되겠다. 첫 번째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 두 번째 S8인데 그냥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라며. 네모 첫 번째 항과 8번째 항이니까 좌우 대칭합을 네모로 쓴다며. 첫 번째 항 문제에서 문제 주어졌잖아. 마이너스 5라고. 8번째 항은 여기다 여러분이 일반항 구하셨으니까 여기 8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등장하겠지. 이거 계산하셔도 괜찮고. 됐죠? 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17번. 비슷한 문제죠? 자, 첫 번째 항이 34,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가? 위에 문제랑 연결되는 거잖아. 풀진 않을게. 합이 최대가 되는가 그랬지? 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음수항 나오기 전까지 더하시면 된다고. 맞아? 음수항 나오기 전까지 더하시면 되겠지? 그럼 일반항 처리해서 위에처럼 똑같이 푸시면 되겠다. 괜찮겠죠? 꼭 한번 풀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별. 18번 문제별. 선생님 거하고 여러분께 좀 페이지가 다르니까 뭐 넘어가더라도 좀 당황하지 말고. 18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랬을까 그냥? 등차 수열과 결합된 도형 문제들이 있어. 우리가 수업 중에도 몇 가지를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과 결합된 도형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 써볼까요? 첫 번째, 어떤 직선이 있고요. 여기도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등간격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x1, 여기 x2, x3, x4 이렇게 등간격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이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조금 더 명확히 그릴까? 좀 쉬운 것부터 쓰는 게 훨씬 편하겠다. 눈에 들어오게끔 좀 다시 한번 처리할게. 이게 등간격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똑같은 길이만큼 갖고 있다. 이때 우리는 이 선분,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선분들에 대한 길이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그 증명 방법은 닮음을 이용하는 거지만 뭐 결론만 기억하셔도 크게 무리 없으니까. 다시 첫 번째 그림, 등간격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이 선분들에 대한 길이가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요 사다리꼴 있죠? 여기 사다리꼴 있죠? 여기 사다리꼴 있고 여기 사다리꼴 있어요. 여기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 역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 그림에서 두 가지 아셔야 돼. 자, 그럼 이 그림이 그래프 속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 자, 여기에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 이런 직선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 이때 여기 x1, 여기 x2, 여기 x3, 여기 x4. 역시 얘네가 이렇게 등간격으로 쪼개져 있어. 그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요 그림 확장된 게 요거잖아. 그냥 예, 이 파란색 선분도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다. 됐죠?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3번이 있습니다. 자, 3번도 역시 그래프 쪽으로 관련시켜 볼까요? 자, 여기 y는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요. y는 ax제곱에 플러스 b-x
C-라고 해볼게. 두 개의 2차 곡선이 있는데 예, 이 창의 개수가 동일한 상황이 전제가 깔려야 돼. 사실 이 창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전제는 볼륨이 동일하다 그 말이잖아. 이런 그림에서 여기 뭐 x1, 뭐 여기 x2, 뭐 여기 x3 뭐 이렇게 쪼갰대. 이렇게 x4. 역시 등간격으로 쪼개잖아. 그럼 얘네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지. 이쪽도 뭐 x5, 뭐 x6, 뭐 x7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 길이 역시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다. 파란색 따로 빨간색 따로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 있다. 그럼 이 이론을 아신다면 여기 있는 18번 문제는 그냥 가벼운 귀여운 문제잖아. 한번 봐봐.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서 그 선분들에 대한 길이를 보는데 이 창의 개수가 지금 똑같지. 볼륨이 동일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가장 짧은 길이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지? 1. 가장 긴 길이가 문제에서 이렇게 푸셔야겠다. 정확히 한번 풀어보죠. 자, 값이 나왔으니까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보시면요. 이 그림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여기는 1이고 여기 2래. 근데 뭐 여기 자자구리하게 뭐 선분이 쫙 돼 있어. 이렇게. 결국에 여기 있는 선분들에 대한 길이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L1이고 여기가 L10이에요. 이렇게. 근데 함수 값이 여기 x제곱에 여기는 y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요 선분들을 다 더하는 건데 결국에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차수를 이룬다고. 등차수. 등차수에서 좌우 대칭의 합이지.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를 쓰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L1을 구하시고 L10을 구하시면 되는데 L1은 어떻게 구합니까? L1은요. 여기 함수값에서 여기 함수값 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1을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1이 되겠지.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 빵 되나? 그림 좀 이상하네. 여기 빵이 되겠다. 딱 꼭지점 여기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길이 L1은 1이 될 거고요. L10은 어떻게 될까요? L10. 자, 10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미안 2를 집어넣는 거지. 4.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럼 뺀 값. 여기에서 여기 뺀 값의 차가 L1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좌우 대칭 합 1, 맨 끝에 합 3이 되겠죠. 요 놈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지. 자, 요 구조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뭐 나온 김에 하나 더 쓸까? 추가적으로. 자, 여기 원이 있어. 반지름이 그냥 R이야. 그럼 요 하얀색 원의 원주는 어떻게 되지? 2파이 R이 되겠지. 원주. 내가 반지름을 등간격으로 R만큼 늘렸어. 이렇게. 여기 또 파란색 원이 하나 생기지. 이렇게. 여기도 R이에요. 그럼 이 파란색 원주는 어떻게 돼? 파란색 원주. 반지름 2R이니까 2파이 여긴 2R 되겠지. 그러면 4파이 R이 될 거야. 이렇게. 반지름을 또 R만큼 또 늘렸어. 그럼 여기에 노란색 원이 있을 거거든. 그럼 노란색 원의 원주는 어떻게 되지? 2파이에 여긴 3R이 되니까 여긴 6파이 R이 되겠지. 하나만 더 쓸게요. 여기 또 반지름 R만큼 늘렸어요. 그럼 여기 빨간색 원이 있겠지? 그 얘 원주가 어떻게 될까? 빨간색 원은 2파이에 대한 여긴 4R이 될 거니까 여긴 8파이 R이 되겠지. 그럼 요 값을 한번 관찰해봐. 2파이 R, 4파이 R. 무슨 수열이야? 공차가 2파이 R인 등차 수열이 된다고. 이런 구조 역시 등차 수열이 이룬다. 우리가 예전에 뭐 두루마리 휴지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원주상에 대한 그림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 18번 문제는 약간 활용도가 있으니까 등차 수열과 결합된 도형 문제 처리할 때 반드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개념으로 7번. 개념 7번. 제목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거기 별표를 꽝 쳐두시고요. 옆에 화살표 치셔서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이론이야. 다시. 지금 하는 개념 7번은 뭐다?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이론이야. 자,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모든 수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에요. 자,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보면 이런 거야. SN을 알고 AN 구하기. 자, 일반항이라고 쓸게. 일반항 구하기다. 자, 일반항 구하기다. SN을 알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해야 될 부분이야.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편법도 있고 해서 뭐 있긴 한데 지금은 아직 연습한 단계니까
천천히 해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 자,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수열 AN에 대해서, 자, 수열 AN에 대해서 n번째항까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SN이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맞지? 그럼 다시 한번 봐. S4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라고 쓴다며. 네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럼 S3은 뭐라고 쓸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라고 적으시면 되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때 우리가 얘에서 뺐어. 자, 뺐다. 그럼 여기는 S4 빼기 S3가 되겠지. 이렇게. 우변은 다 죽고 남는 건 얘지. A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대.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 네 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대.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 S5가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A5. 이렇게 되겠지. S4는 어떻게 되지? A1, A2, A3, A4 이렇게 될 거야. 또다시 두 식을 빼봐. 그럼 S5에서 S4를 빼게 되고 여기 남는 건 누구지?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여기는 A5가 남겠지.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주면 얘가 구해진다 그 말이지. 그럼 봐.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AN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거야. 여기 들어갈 게 뭘까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쓸까? S의 누구에서, 자, S의 누구를 빼면 그게 A의 N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 걸 가르치고 추론해 보는 거야. 얘가 나온다. 얘가 나온다. 얘가 이렇게. 여기는 N이 되겠지. N-3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SN을 알고 일반항을 구하는 구조에서는 무조건 이걸 쓰는 거야. 이렇게. SN에서 Sn-를 빼잖아. 그럼 그 수열에 여기 AN이라고 썼지만 여기는 그 수열의 뭐가 나온다? 일반항이 등장한다는 얘기야.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야 이거. SN에서 Sn-를 빼면 그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혹이나 지금 수업 들으면서 여기가 AN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수정하셔야 돼. AN일 수도 있는 게 맞지만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 AN이 아닌 경우도 있어. N 곱하기 AN이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면 여긴 얘가 남는 거라고 이렇게.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수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야. 등차에서만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등비 뭐 이제 개차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다 이런 거 쓰셔야 돼. 이 이론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 SN을 알고 AN,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인데 SN에서 Sn-를 뺐을 때 그 값이 뭐가 나온다? 그 수열의 일반항이 나온다 그 말이야. 이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개념이고요.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그 개념을 확장시켜서 사용해 볼게요. 자, 방금 봤어. 자, AN이야. 그 수열의 얘가 일반항이겠지? 이 수열의 일반항이 AN이다. SN에서 Sn-를 빼면 뭐가 남는다고? 그 수열의 일반항이 남는다고 이렇게. 근데 수열은 아까 정의하기로 어떻게 했어? 자연수를 정역으로 하는 함수래. 그러면 봐. 1 집어넣으면 0번째 항까지 합인데 수열에서 0번째 항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일단은 2 이상이라고 써주시는 거야. 이제 고2 내신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 구조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 항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S1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거를 따로 계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나온 값이랑 여기 나온 값이 뭐 똑같아. 만약 1을 집어넣을 때 똑같아. 그럼 결론적으로 AN을 1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괜찮아요? 자, 위에 거를 바탕으로 일반항을 뽑아내는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럼 문제를 들어가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모든 수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에요. 합을 알고 SN을 알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지금 한 이론을 적용하셔야 돼. 자,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수열 AN이야. 그럼 질문 한번 해보자.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얘인 거 맞지? 이게 n번째 항이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이 얘다. 그때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짱 가서 n번째 항이 있는데 n제곱에 플러스 2n이래. 이때 문제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자, 99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개념이 잘 되어 있나 다시. 얘를 한 방에 적어봐. 뭐라고 적을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렇지, Sn 이렇게 적으시는 거지. 근데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네. 어머, 얘는 무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 무슨 수열?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상이 없잖아. 얘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의 구조지. 맞습니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지금 표현이잖아. 그럼 원칙은 Sn에서 Sn-를 빼야지 그 수열의 일반항인 AN을 구할 수 있는 게 맞지만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배운 게. AN은 어떻게 된다고? 2n. 이게 되겠지. 이제 아셔야 돼. 공차의 반이 될 거고 1집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아실 거라고 봐요. 얘가 일반항이잖아. 이렇게. 됐죠?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뭔가 봤더니 얘야.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해서 지금 등간격으로 점프한 애들이잖아. 역시 등차 수열이지. 첫 번째 항 얼마니? 3. 99번째 항 얼마니? 99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180, 199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돼? 네모가 되겠지. 네모 202 곱하기 2분의 항이 몇 개 있어? 잘 세봐. 50개 있는 거지.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다. 맞아요? 자, 근데 아직 고2 과정에서 내신을 위해서 우리가 서술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 자, 서술형. 자, SN이 지금 문제 속에서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내가 그 수열의 일반항 an, 그 수열의 일반항 문제 표현되어 있으니까 내가 an이라고 쓴 거지. 걔는 SN에서 Sn-3지. 계산해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n자리에 n-3이 들어가니까 자, 요걸 산수 처리하시면 얘가 2n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뭘 달아줘야 된다? n이 2부터다라는 말을 반드시 달아주셔야 돼. 왜? 얘 때문에. 자, 그럼 결과적으로 an은 2n 플러스 1인데 얘가 두 번째부터 성립한대. 그럼 첫 번째 항을 여러분이 따로 구해주셔야 된다고. 첫 번째 항은 얼마니? 3이잖아. 근데 내가 2부터인데 여기다 혹시나 1을 집어넣어봤어. 1 집어넣었더니 여기 바로 3이 나오지. 맞아? 그럼 이 일반항을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아하, 저 일반항은 첫 번째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서술형에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꼭 써주셔야 돼. 특히나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들. 됐죠? 하지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내년을 또 위해서는 이렇게 푸셔야 돼.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수야? 등차 수열. 일반항 한 방 1초 만에 뽑아내시고 적용해서 반드시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죠? 자, 20번 문제. 20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는 제목 하나 다를까?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 자, 이렇게 적으세요. 자, SN인데 얘가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돼 있어. 상수항이 있느냐 이번에는.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은 어떤 모양이냐? 얘는요. 등차 수열은 맞아. 뭐 n에 대한 2차식은 뭐 등차 수열을 했잖아. 근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은 왕따야. 얘는 따로 노는 애야. 이게 정해져 있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다시.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은요. 일단 등차 수열인데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그 첫 번째 항은 그냥 왕따다. 아무 짝에 쓸모없는 그냥 첫 번째 항 따로 노는 왕따라고. 왕따. 되겠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있습니다. 그 sn이 주어져 있지. n제곱에 플러스 3n에 플러스 1이지. 그러한 수열 an에 대해서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죠.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서술형대로 한번 풀어볼게. 자, 서술형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풀이로. 잘 보시면 SN을 가지고 AN을 잡아내는 문제잖아. 자, SN에서 Sn-를 빼시면 그 값은 그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에 등장하는데 일반항이 AN이래. 이렇게. 자, 그대로 식을 써주시면 얘는
n제곱에 플러스 3n에 플러스 1이 되고 Sn-1 뭐가 되죠? n자리에 n-1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 주시면 분명 얘가 나오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다 뭘 붙이셔야 돼? 두 번째부터입니다 라는 걸 반드시 붙이셔야 돼. 그러므로 AN은요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그러므로 AN은 EN 플러스 인데케 몇 번째부터라고요? 두 번째부터고요. 첫 번째는 따로 써주신대. 일단 S1에다 1 집어넣어봐. 착착 집어넣었더니 5가 되겠지. 혹시나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얘랑 같지 않잖아. 한방, 아까 그 앞에 있는 문제처럼 한 방에 쓸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대. n에 대한 1차식.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고 첫 번째는 왕따다. 몇 개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5. 두 번째는 얼마니? 2부터 대입하니까 여기 6. 그다음 8, 10, 10 이렇게 나간대. 두 번째부터는 등차인데 첫 번째는 혼자 노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등차 수열인 거야. 문제에서 첫 번장, 다섯 번장, 열 번장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장은 왕따 5. 세 번장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지. 일반항에 3 집어넣으시니까 여기는 8. 5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할 때 얘하고 얘네는 좀 다른 구조로 대입하셔야 된다. 그 말이겠지. 결론은 뭐다?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이야. 걔는 두 번째부터 등차고 첫 번째 왕따야. 무조건 정해져 있는 틀인 거야. 자, 이때 서술형 구조에서는 반드시 이런 Sn에서 Sn-를 빼야만 그 수열의 n번장이 남는다는 걸 반드시 표시해 주시고 이거 빼놓지 마시고.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 자, Sn이 있는데 그놈이 n제곱에 플러스 1이야.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장, 세 번장, 뭐 다섯 번장. 이게 질문이었다 쳐보자. 자, 봐. 얘 분명히 n에 대한 2차식인데 뭐가 있어? 꼬랑지 상수항이 있잖아. 상수항이 있으니까 첫 번장 왕따 되면서 두 번째부터 등차한 거 맞지? 자, 그럼 얘 AN 어떻게 됩니까? AN. SN에서 Sn-를 빼시면 되는데 그 값이 뭐다? EN 플러스 1인 거지. EN 마이너스 1인 거지.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다시 한번 쓸게. 자, SN이 지난 시간에 썼던 것 같은데 A의 N제곱에 이번 시간에 썼죠 우리? BN의 플러스 C가 있어. 여기서 AN 구하는 방법이 뭐였다? 2A의 N에 B 마이너스 뭐 A가 된다 이런 식이 있었잖아. 그 구조 갖다 쳐넣으면 바로 나오겠지 이렇게. 괜찮아? 중요한 건 몇부터? 두 번째부터다. 첫 번째는 S1인데 1 집어넣으시면 2가 되겠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당연히 같지 않잖아. 따로 논다 그 말이지. 그럼 첫 번장은 2가 될 거고요. 세 번장부터는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아요. 세 번장. 그럼 여기는 5가 될 거고 다섯 번장 9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 그럼 그냥 초항부터 적용하는 일반항이 될 거고 지금처럼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 그냥 두 번째부터 등차가 되고 첫 번째는 왕따가 된다. 괜찮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등차 수열에 대한 이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등비 수열에 대한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